중점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유형 1, 2, 3번까지는 제가 1, 2, 3, 4번까지는 시온이 또는 은서에게 질문을 할 거고요. 5, 6, 7, 8에서는 수환이 또는 혜민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이거 왜? 그리고 지혜가 어려운 거냐? 오육칠만 먹어요. 그리고 아니 민지한테는 11번을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뭐 찬준이나 둘이 합쳤어요. 찬우네는 안 물어볼 거예요. 이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몰라요.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냥 저희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보죠. 자 같이 할게요. 아니 두 분은 시간을 못 들여가지고 질문을 안 할 겁니다. 어쨌든 나머지 분들은 시간 조금 들었으니까. 자 54번 유형 1번은 시온이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수를 뭐라고 뒀나요? 어떤 수를 X라고? X라고 뒀대요, 그렇죠? 그래서 X를 내비하여 2를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죠? 내비하여 2를 뺀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이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우리 곱하기 생략해서 나타내면 4x-2는 3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식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식 세우시는 거에 중점 맞춰서 오늘 할 거니까요. 풀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 없으신 분들은 식 써놓으세요. 어떤 수의 4배의 2를 뺀 수는 어떤 수의 3배의 8을 더한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유형 2번은 은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홀수, 이거 너무 쉽네요. 그죠? 자, 요거는 찬준이에게 질문합니다. 이거 안다면서요. 아니, 이 정도 어제 했으니까. 세홀수의 합이 57이에요. 가운데 있는 수를 제가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있는 수면 그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1 맞죠? 자, 이게 어떤 가운데 홀수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홀수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수가 x면 그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1이에요, 2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홀수인데 x 플러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홀수가 3개인데 연속한 홀수예요. 그래서 1, 3, 5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x라고 하면은 요 다음에 있는 그 홀수는 이 x보다 몇이 큽니까? 2. 그래서 x 플러스 2고 얘는 x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거 3개 더하니까 어떻게 되는데 몇 나왔대? 몇 나왔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57이죠? 이렇게 해서 식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의 식은 은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세요. 식만 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시작. 11자리 숫자가 4니까 40이에요. 네.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치면 40 플러스 X가 그 수인데 이 두 수를 바꾸면 X가 10이 돼야 되니까 10X 플러스 4잖아요. 근데 이게 18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18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은서는 11자리 수는 4라고 했으니까 11자리가 4라면 실제 수는 40, 그죠? 그리고 1의 자리 수는 모르니까 x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자리를 바꿔서 예를 들어 이게 45였어. 자리를 바꾸면 54가 되면서 실제로 이 5라는 값은 5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곱해줬고요. 4라는 수는 원래 40이었지만 4로 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바꿨더니만 자 18만큼 작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8을 더하면 서로 어떻게 될 겁니까? 같겠죠. 18만큼 작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다가 18 더하면 서로 똑같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요게 바로 식입니다. 요 식 적어 놓으시면서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아마 특히나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못 하겠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 최소 한 문제 이상씩은 식 어떻게 나온 건지 그냥 식 내용 어떻게 식이 나온 건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유형 4번 한번 보죠. 요건 다시 한번 시험에게 좀 질문을 해보죠.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3점짜리 슛을 합하여 12골 넣어 29점을 득점하였는데 3점짜리 슛은 몇 골 넣었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죠?
식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그 대략적으로 했나요? 대략적으로 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질문입니다. 그럼 시연이가 대답해야 돼요. 총 합쳐서 몇 골 넣었죠? 12골이요. 그러면 3점짜리로 X골을 넣었으면은 2점짜리로 몇 골 넣는 거죠? 총 12골 넣었는데 3점짜리 X골을 넣었으면 그쵸 12-X만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점수의 총합을 한번 계산해 보면 2점짜리는 요만큼이니까 2 곱하기 12-X 요게 바로 2점으로 얻은 총 점수입니다. 자 3점으로 얻은 총 점수 시연이 몇이에요? 3X죠. 됐죠? 그랬더니 총 점수가 몇이래요? 29. 이렇게씩 세우시면 됩니다. 잘했죠? 그죠? 이렇게씩 세우시면 돼요. 오늘 문제풀이 없이 식만 세우기 때문에 이게 식 세우는 게 사실 능력이고요. 요 식 세우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시간은 금방 할 거니까요. 조금만 해보죠.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5번은 혜빈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나왔죠? 몇 살이에요? 42세. 네, 42살이고 아들의 나이는요? 12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되는 언제인가 이거 어떻게 식 세워야 될까요? 식 어떻게 세웠나요? 식 안 세웠어요? 아니요. 어떻게 세웠어요? 42 네, 플러스 네, X. 네.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 나이가 이렇게 몇 년 후가 됐는지. X 해가 흐른 후에 아버지의 나이예요. 그러면은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 12, 12 플러스 X. 플러스 X. 왜요? 아빠만 나이를 먹었다면 아빠가 사실은 타임머신을 타신 건데요. 그죠? 그럴 리 없죠? 그래서 둘 다 X만큼 더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린 여기 몇 배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 몇 배? 3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곱하기 3하면 되는데 뭐를 해줘야 되고? 괄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여기 내가 괄호 까먹고서 내가 3만 곱해버리잖아. 이렇게 곱해버리면 여기에만 곱해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X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3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에다 3을 곱해줬을 때 이 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 그리고 요게 뭐냐면 X해가 지났을 때 아버지 나이고요. 이게 아들의 나이였는데 현재 아들의 나이였고 X해가 지났을 때 아들의 나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3배라고 했으니까 3을 곱했을 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은 수환이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죠? 가로의 길이가 3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늘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몇이 됐죠? 5cm가 됐죠. 그렇죠? 원래 세로의 길이는 5였지만 세로의 길이를 몇 늘렸대요? x요. 그럼 플러스 x 하면 이게 바로 얘가 가로 얘가 세로가 되겠죠. 그랬더니 넓이가 처음에 4배가 됐는데 처음에 넓이 몇이었습니까? 15세. 네, 처음에는 15cm 제곱이었는데 4배가 되니까 곱하기 4를 했을 때 같다. 이게 식입니다. 식 적어 놓으세요. 간단하죠? 그렇죠? 넘어가 주세요. 말하겠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요. 미용 7번을 풀었어요. 근데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찍었어요. 찍었어? 알았어. 그러면 맞을 수도 있잖아. 뭐 찍는 것도 회의에서 찍었습니까? 네. 우리 이건 찍자. 그러지 마. 다음번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자 보죠. 자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을 모두에게 조금씩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물건을 팔면 돈을 벌까요? 벌어요? 정말 법니까? 네. 못 벌 수도 있죠. 네. 어떨 때 돈을 못 법니까? 자 맞아. 인건비 안 나오는데. 아니 그건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고. 자 제가 어떤 물건을 5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1,000원에 8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얻는 이득은 한 개 팔 때마다 얼마입니까? 400원. 자 처음에 500원에 샀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원. 원가입니다. 요 원가라고 적어서 처음에 내가 매입한 가격이 원가예요. 산 가격. 여러분들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중학교 때.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원가. 내가 살 때 낸 돈이 원가예요.
뭐라고 매입가라고도 하고 매입액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500원이 원가면 내가 예를 들어 근데 나 이거 500원의 원가에다가 300원을 더 붙여서 이렇게 팔 거야. 800원에 팔 거야라고 정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정가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요 300원이 바로 뭐가 돼요? 이익이 되고요. 뭐 이익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원가 거기다 얼마를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그리고 즉 그래서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제가 질문할게요. 혜민이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죠? 그쵸,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실제로 팔았다면요. 그죠? 근데 정가로 파는 경우는요 실제 문제에서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요.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가로 안 팔고요 할인해서 팔아요. 자 그럼 이제 할인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죠. 10% 할인하면요 원래 1,000원이 정가였어. 10% 할인했어요. 건우 얼마에 판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정확하죠, 그죠? 자 지금 이번에는 찬준이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00원에 팔았어요. 만약에 내가 15%를 할인해서 팔기로 해요. 그럼 얼마에 파는 거죠? 1,000원이요? 네, 1,000원인데 15%를 할인합니다. 150원. 150원을 판다고요? 15%를 할인한다고요? 망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15%를 할인합니다. 850원. 850원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보통 할인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형 7번인데 유형 7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가를 여기다 x로 둘게요.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원가였습니다. 원가에 그 원가의 15%에 해당하는 이익을 붙였어요. 그래서 100분의 15x만큼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뭘 정했대요? 혜민이 이렇게 해서 뭘 정했어요? 정가를 정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가였어요. 여기까지가 정가였는데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해서 팔았죠? 800원을 할인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00을 했습니다.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매금이에요. 판매액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익을 어떻게 얻었냐면요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대요. 자, 질문 한번 할게요. 수환이 판매액에서 뭘 빼면 이익입니까? 저거래요. 자, 아닌가? 그 판매액에서 정가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실제 판매액에서 뭘 빼면 이익이에요. 원가를 빼야지 여러분들이 받는. 맞아요. 그래서 요게 판매액인데요. x 플러스 100분의 15x 마이너스 800에서 원가인 x를 뺐습니다. 이게 뭐였다고? 판매액. 얘가 뭐였다고? 원가요. 그럼 뭐가 남는 거야? 이익이 남지. 그런데 수환님 읽어주세요. 이익은 원가의 몇 프로래요? 이익은 원가의 몇 프로요? 15%.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익은 원가의 몇 프로? 5%. 그래서 100분의 5x 이렇게, 그죠? 요게 바로 식입니다. 요 식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집중해 주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이건 들어주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식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번에 지금 설명하고 질문 한번 합니다. 한 명에게. 자, 보세요. 처음에 원가가 있었는데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였다고 하면 원가에다가 100분의 15를 곱한 다음에 요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가였다. 요만큼이. 원가에서 15%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가를 정했어. 그런데 정가에서 얼마 할인하여서 판다 그랬죠? 800원이요. 그쵸? 그래서 800을 빼면 이게 뭐야? 실제로 판매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가를 처음에 팔려고 정한 건데 안 팔려서 보통은 할인을 합니다. 어쨌든 800원 할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판매액. 됐죠? 그쵸? 근데 이 판매액에서 자, 질문입니다. 혜민이 판매액에서 뭘 빼면 이익이에요? 뭔가 네, 원가를 빼야겠죠. 그쵸? 판매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익이 여기서 몇 프로라고 했어요, 혜민이? 몇 프로예요? 5%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이게 완벽하게 한 거긴 한데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풀든 답이 맞으면 사실 대부분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8번, 9번만 하고서 마무리할 거니까요. 자, 8번, 9번만 좀 따라가 봅시다. 자, 이 8번은요. 민재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유일한 우왕유왕입니다. 자,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습니다. 형이 좀 더 많죠, 그죠? 근데 저금통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죠?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자, 아니요. 이게 형 저금통, 그죠? 형 저금통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죠? 그죠? 그렇게 생겼겠죠? 아, 그래요. 자, 보죠. 8,000원이고요. 동생의 저금통 2,000원이요. 형은 매일 200원씩 저금을 한답니다. 동생은 매일 500원씩 저금을 해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저금 많이 하고 있어? 동생이 저금을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사실 이거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은 여기에는 200원씩 추가되죠? 자, 민지 질문입니다. X일 동안 저금을 하면 형은 X일 후에는 여기에 얼마만큼 더 더해지나요? 그쵸, 200X죠, 그죠? 200X가 더 더해져요, 그죠? 자, 그리고 동생은요? 500X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라는 날이 지났을 때 형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이고요.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같아질 때를 찾네요. 요게 식입니다. 됐죠?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저거 일자방정식 푸는 방식으로 풀면은 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9번은 제가 질문을 건우 천준이에게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두 개의 컵 A, B에 각각 500과 300ml가 있어요, 그죠? 300ml입니다. 리터는 뭘 재는 단위인가요? 리터는 뭘 재는 단위죠? 네, 그렇죠. 리터는 뭘 재는 단위예요? 아, 리터. 부피, 그죠? 부피입니다. 부피. 그러니까 미터는 뭘 재는 단위예요? 미터는 길이를 재는 단위죠, 그죠? 좋습니다. R는요, 여러분 옛날 때 배웠던 거. R는 넓이를 재는 단위죠, 그죠? 그램은요, 무게죠, 그죠? 여러분들. 광년은요, 거의. 광년. 광년은 속도 아니고요. 광년은 거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광년은요, 1광년이라고 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와,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천준이한테 질문 좀 할게요. A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B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4배가 되도록 할 때 얼마만큼 옮겨야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에 지금 A컵에서 B컵에서 A컵으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X를 옆으로 부었어요. 그죠? 그럼 A컵에서는 얼마만큼이 더해지나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 번호 4배가 됐다고 해요. 어디가요? 여기가 4배, 여기가 더 클까요? 여기가 더 클까요? 1번 A가 더 큰 거죠. 그럼 곱하기 4를 어디다 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인데.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렇죠. 눈치 보지 말고 내 눈 보지 말고 저쪽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세요. 건우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곱하기 4배라면서. 맞잖아요. 왜 안 됩니까? 바로 안 돼요. 바로 간대.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괄호 쳐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괄호를 안 하시면 전체의 4배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만 4배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형 9번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완벽히 알아내는 게 훨씬